자, 문제를 풀어볼 시간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제는 좀 푸실만 할까요? 메뉴 3개 만드는 거 1차 메뉴 계속 반복했던 문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셨을 수 있는데, 이제 검색어 선택자를 줄 때 좀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좀 같이 할게요. 저희가 계속 만들어 왔던 1차 메뉴의 구성이죠. 저는 여기 새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먼저 해줘야 될 게 있죠. 노멀라이징, 패딩형, 마진형, 리스트 스타일, 논. 그리고 A 태그 얘도 노멀라이징 해줘야 되죠. 컬러, 인헤릿,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일단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여기 클래스 하나 넣어줘야겠네요. 메뉴 박스 1이라고 할게요.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큰 어려움 없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고, 그리고 나서 얘 자식으로 있는 UL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넣어주고, 여기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주고요. 그다음 패딩 줘야겠죠. 그리고 보더 레디어스, 자 이러고 메뉴가 한 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UL의 자식인 LI한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또 줄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LI의 자식인 A한테 패딩을 줄 건데, 그냥 주면 안 먹으니까 우리 A가 이제 인라인이라서 안 먹는 거니까 인라인 블럭으로 했다가 너비 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블락을 했었죠. 그리고 패딩, 자 여기까지 해줬고, 이러면 이제 여백 없이 마우스 올리면 다 커서가 포인터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죠. 호버만. 자, 이러면 1차 메뉴 끝났어요. 그쵸? 근데 이게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3개를 좀 더 비슷하게 만들려면 여기 패딩을 좀 줄여야겠네요. 10으로 할까요? 네. 그리고 너비와는 좀 차이가 나는데 얘는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만든 거 3개를 지금 만든 걸 복사해서 3개를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클래스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이 CSS들 다 적용이 똑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도 되고 있고 얘도 되고 있죠. 바뀐 게 없으니까. 일단 얘처럼 하려면 이 사이 공백이 좀 있어야겠네요. 여기 얘를 마진으로 해도 되고 패딩으로 해도 돼요. 자, 여기다가 제가 보더 하나를 씌워 볼게요. 얘네 영역이 각각 잡혔죠. 그럼 이거를 요 안에서 늘리거나 요 보더끼리 늘리거나 요 사이를 늘리거나 상관이 없죠. 어쨌든 우리 눈에 보이게만 하면 되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패딩 탑을 50픽셀 줄게요. 이렇게 늘어날 거고요. 이거 저장인데. 그리고 나서 이거 레드 지워버리면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 떨어진 거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얘를 마진 탑으로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죠. 어차피 떨어지는 거고, 얘는 지금 바깥에서 얘네끼리 미는 거고, 패딩은 아까 여기 안에서 밀어내는 거였으니까 어쨌든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이거는 뭐 원하는 걸로 처리를 하셨으면 되는 부분이고, 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얘처럼 하려면 얘는 폰트 컬러가 블랙이고요, 얘는 레드예요. 그리고 얘는 옐로우 혹은 골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얘한테 지금 이 메뉴 아이템 1, 메뉴 아이템 2 라고 하는 이 텍스트들은 누구의 텍스트죠? A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잖아요. 그렇죠? 얘네는 A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예요. 그래서 A한테 컬러를 레드로 줬어요. 그랬더니 다 바뀌죠. 지금 얘네가 다 공통된 CSS를 먹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줘도 지금 이것마저도 다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가 다 공통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좀 써봤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여기를 2로 바꾸고요, 얘를 3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요거 복사해서 여기서부터 2로 바꿔주고, 자, 그리고 하나 더 복사해서 얘를 3으로 바꿔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컬러를 레드라고 주면 얘만 먹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컬러를 뭐 옐로우, 골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골드가 좀 더 잘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돼요. 되긴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클래스를 나눠 놨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쵸? 지금 사실상 이 컬러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동일이잖아요. 이렇게 쓰는 건 너무 이제 불필요한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얘를 다시 다일로 바꾸고요. 그러면 지금 얘는 변화가 없는 게 당연히 맞죠? 글자 색만 바뀌는 게 맞아요. 왜냐면 1은 다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자, 얘를 다 지울 겁니다. 2, 3으로 만들었던, 복사했던 애들을 다 지워버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만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얘한테 메뉴 박스 2라는 걸 줘요. 그리고 이 밑에 와가지고 메뉴 박스 2의 자식으로 있는 얘를 고르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컬러를 레드로 주면 얘만 바뀌는 거죠. 비슷한 논리로 얘를 밑에다가는 3으로 주고, 얘를 3으로 바꿔주고, 여기를 골드로 주면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중복적으로 사용했던 나머지 부분들을 다 공통 메뉴 박스 1 다 들어있으니까 공통으로 먹는데, 그때 얘가 들어있는 애는 요걸로 바꾸고 얘가 들어있는 애는 요걸로 바꿔라 라고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하면은 아까 두 번째 이거 전에 했던 방식보다 지금 벌써 CSS 줄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불필요한 스타일링을 다 줄임으로써
가독성도 좋아지고요. 이 정도 줄 차이로 뭐 속도에 엄청난 차이가 있진 않겠지만, 이게 더 많은 방대한 양이었다면 속도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봤을 때 다 유리한 거죠, 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A에 마우스를 올리면 인접 동생이 div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는 문제였죠. 요거는 여기서 그냥 풀어볼게요. 자, 일단 문제 자체가 뭘 요구하는 거죠. 지금 A에 마우스를 올리면, 여기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면 인접 동생인 div가 나타나게 해달래요. 그럼 원래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원래 안 보이는 상태여야 올렸을 때 나타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div에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럼 사라질 거니까. 근데 둘 다 사라지죠. 안녕 잘가 둘 다 사라져요. 얘를 어떻게 안녕만 없애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배웠던 걸 활용하면 NTH 차일드가 있고요. 여기서 div 첫 번째니까 뭐 1 이렇게 주실 수도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자, 지금 얘네는 근본적으로 바디한테 감싸져 있는 애들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div,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자식 div는 바디의 자식으로 있는 div인 거죠. 근데 바디의 자식 지금 얘네 삼형제잖아요. A, div 이렇게 세 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첫째는 A잖아요. 첫째인데 그게 div면 이렇게 하라는 거였으니까. 근데 지금 첫째는 A고, 그럼 A는 div가 아니니까 이게 지금 안 먹고 있는 거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배우를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엘리먼트를.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이 안녕, 얘를 제대로 골라주기 위해서는 여기를 2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게 개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여기 저희가 NTH 차일드랑 퍼스트 차일드 그리고 라스트 차일드, NTH 라스트 차일드 이런 거를 했었는데, 이거 말고 사실 여기에 쓸 수 있는 거는 또 있습니다. NTH 오브 타입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런 애가 있고, 얘가 뭘 하는 애냐면요, 자, 지금 NTH 오브 타입 해놓고 제가 1을 써놨죠. 그쵸? 자, 부모 엘리먼트, 그러니까 NTH 오브 타입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부모 엘리먼트의 특정 자식 중에 몇 번째냐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바디가 부모죠. 지금 이 세 태그의 그 부모는 바디죠.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럼 바디에 자식으로 있는 이 세 개 중에서 특정 엘리먼트, 여기 우리가 div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이게 지금 특정 엘리먼트예요. 이 div들 중 첫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를 섹션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얘를 2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내용을 좀 넣어줘야 테스트가 될 테니. 자, 지금 뭐가 안 나오고 있죠, 화면에? 여기 중에서 3이 안 나오고 있죠. 3은 마지막에 쓴 이 섹션에 들어있는 텍스트예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부모 엘리먼트의 특정 자식 섹션이라고 지정한, 그러니까 부모 엘리먼트의 자식 중에 섹션들 중에서 둘째인 거죠.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nth of type 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걸로 적용을 시켜보면 지금 여기서는 div 중에 이 둘 중에는 얘가 형이니까, 그죠? div만 놓고 보면 얘가 첫째잖아요. 이 a 태그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근데 nth of type은 여기서 지정한 이 태그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형제 관계를. 그래서 여기서 첫째를 골라주면 안녕이 사라지고 잘가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이게 있습니다. 얘를 일단 주석을 걸어 놓을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거랑 이거랑의 차이는 뭔지 아시죠? 이제 쓸 때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쓰면은 이 부등호가 뭘 뜻하죠? A의 자식으로 있는 div죠. 근데 여기가 그냥 띄어쓰기만 한 칸 되어 있어요. 그럼 A의 후손으로 있는 div죠. 자식은 자, 이렇게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봤을 때 지금 A의 자식으로 있는 div는 누구예요? 얘일까요? 얘일까요? 얘죠, 얘. 지금 A의 자식으로는 이 div가 있죠. 여기서 지정하는 거는 얘란 얘기죠. 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얘는 섹션의 자식인 div니까 얘를 만약에 선택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써줘야죠. 그리고 얘도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써주자면 이렇게 써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요, 얘는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놓고 볼게요. 섹션. 얘는요, 이 div, 얘가 지금 검색하고 있는 이 div들은 누구누구예요? 지금 얘랑 둘 다 고르고 있는 거죠. 섹션의 후손으로 있는 div. 얘는 자식으로 있는 div이고요. 얘는 후손으로 있는 div죠. 자, 섹션의 자식인 div, 이 div의 자식인 A의 자식인 div잖아요. 벌써 몇 단계가 내려왔지만 후손은 그런 거 무시하고 내 밑으로 다져. 그러니까 이 둘이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는데 이 둘을 우리가 이제 알아요. 그리고 이거 설명드릴 때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 아실까요? 여기를 플러스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건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안 드렸었죠, 제가. 네. 이거는 인접 동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거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 이것도 있어요.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먼저 물결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호나 공백이 들어갈 자리에 물결이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럼 얘가 뭘 의미하냐면, 보이실까요? 자, 좀 정확한 예시를 위해서 A의 형으로 뭐 하나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거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볼게요. 지금 이 컬러 레드가 적용된 건 얘네 둘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요것만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용한 이 물결은요, 어떤 의미냐면 앞에 있는 애의 동생들 모두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A 태그에 동생으로 있는 div 전부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이 골라진 거고, 동생들 중 div니까 당연히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A 동생들 중에 div가 있으면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타일리스트는 지금 잘 가랑
안녕한테 찾아가서 컬러 레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거 변화가 보이세요? 인접 동생이라는 얘기는 나랑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 한 명. 지금 A태그한테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동생은 안녕이죠. 요 위로는 형이고요, 아래로 동생인데, 동생 이 안녕, 잘가, 테스트 이 셋 동생 중에서 가장 가까운 동생은 얘잖아요. div. 그쵸? 얘가 인접 동생입니다. 이렇게 플러스를 쓰게 되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A 태그의 가장 인접 동생으로 있는 div를 고르겠다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요, 지금 제가 A의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을 섹션으로 바꿨어요. 얘네들도 동생은 동생인데 지금 안녕이란 텍스트를 가지고 있던 div가 A 버튼에 A 태그에 바로 인접 동생이었다가 한 단계 더 내려간 동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적용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이 인접 동생을 체크하는 이 플러스는 내 바로 밑에 있는 동생 밖에 고를 수가 없습니다. 내 바로 밑에 있는 div를 고르겠다예요. 물론 이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당연히 형제 관계여야 될 거고요, 부모 자식 관계가는 이게 성립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형제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 지정하고자 하는, 그럼 여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얘는 잠깐 지워놓고, 자, 여기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레드로 바꾸면 누가 레드가 될까요? 자, 볼게요. 버튼이 바뀌죠. 이건 당연히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div의 가장 인접 동생 A, 근데 div는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네한테는 가장 인접한 동생으로 A가 없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 먹을 게 없는 거고, 그러면 이 div한테는 인접 동생으로 A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바뀌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이런 게 있었다면 얘도 바뀌겠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사실 이거를 모르신 상태에서는 풀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한번 이제 이 방식 제외하고 혹시 문제 푸신 분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셨을까요? 생각을 해보는데 뭔가 잘 안 됐죠? 네, 이게 형제 관계에서 얘를 어떻게 찾아가지? 이런 고민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클래스를 줘서 처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들 거고 했을 텐데, 그것도 쉽지가 않았을 거고. 사실 이것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였죠.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안녕을 숨겨 놓고요, 자, A의 인접 동생으로 있는 얘를 선택을 해서 나타나게 해야 돼요. 그럼 디스플레이를 다시 블락으로 바꿔줘야겠죠? 근데 뭐 할 때, A의 마우스를 올릴 때, 이러면 A의 마우스가 올라갈 때 안녕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검색어를 사용하는 여기 방식에 플러스도 있고 물결도 있고 이런 부등호도 있고 공백도 있고 이렇게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NTH of type 요거를 활용하는 것도 이게 자주 쓰이진 않지만 은근히 활용하면은 좀 편할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NTH child보다
좀 더 매끈하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새 연습장을 하나 끼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새로운 개념 하나를 들어갈 거예요. 수업 페이지를 보시고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은 포지션에 대해서 좀 배울 겁니다. 제가 처음에 디스플레이랑 그리고 뭐 포지션 그리고 플로트 이런 게 있다고 했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중요한 건 얘네다 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원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제 작업이라기보다는 난이도상 디스플레이를 먼저 배우고 포지션 배우고 플로트를 하는 게 더 쉬워서 아마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안 드렸었나요 혹시? 네. 저도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수업이 많아서 이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고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는 포지션이라는 거를 배워볼 거예요. 자, 포지션 단어만 놓고 봐도 얘가 뭘 뜻하는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으세요? 포지션의 뜻은 뭐 위치, 이런 자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예요. 포지션은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해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미지를 좀 따오기 위해서 이거 하나를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아니다, 그냥 물결로 하죠. 그리고 이미지도 얘도 이걸로 감싸 줄게요. 이거 두 개를 다 감싸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섹션의 너비를 400 정도로 고정을 시켜 놓고 보더를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텍스트를 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것만 봤을 때 이미지가 가지는 특징은 뭐죠? 좀 더 쉽게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는 뭘까요? 블락이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되죠. 왜냐면 얘가 블락이었으면 한 줄을 혼자 쓸 거니까 그럼 얘가 여기 옆에 안 붙어 있겠죠. 밑으로 내려갔을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지는 일단 디스플레이가 블락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속성 정보 보시면 이미지 인라인 블럭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라인이랑 인라인 블럭 좀 애매한 경계에 있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이미지는 일단 블럭이에요. 그러면 얘를 그리고 제가 이거 한 번도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나중에 언젠가는 유용하게 쓰일 때가 한 번은 있어요. 지금 제가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어디에다가 뭘 쓰고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제가 지금 디스플레이 블럭이라는 거를 줬고요. 실제로 이게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1111이 내려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디스플레이 블럭을 어디다 줬죠? 이미지 태그 안에 직접 줬죠. 우리가 사용했던 모든 태그들은 그 태그들 안에 속성으로 스타일이라는 걸 줄 수 있고요. 여기서 이런 값을 줄 수가 있어요. 얘는 우리가 요 밑에서 여기서 사용하는 실제 그런 속성들, 스타일들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개도 가능해요. 다만 줄바꿈을 할 수 없어서 가독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나중에 언젠가는 한 번쯤은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주로 활용하면 안 돼요. 얘는 좀 긴급하거나 할 때, 그럴 때 한 번씩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여기서 작업을 해줘야겠죠.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이미지한테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제가 너비를 100%로 줄게요. 이 너비 100%는 지금 뭘 뜻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기 전과 후를 잘 봐주세요. 지금 이게 주기 전이에요. 여기 여백들 있죠? 이 여백들을 100% 꽉 채우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좀 내려왔죠? 크기가. 이거 왜 이래요? 저희가 이미지를 처음 다룰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미지는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가 400이라는 너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부모는 높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쵸? 만약에 여기다가 얘를 지워놓은 상태로 여기다가 높이도 400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으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 맞죠 지금? 그래서 얘를 한 600으로 늘려서 안으로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너비를 다시 100%를 줬어요. 이러면은 이제 얘 섹션의 보더는 움직이진 않아요. 이미지만 움직이죠. 이미지만 커진 거죠. 너비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너비인 400까지 100%로 늘어난 거고요. 높이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비율대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높이에 대해서 지정을 딱히 안 해주면 이 이미지가 늘어난 만큼 부모도 높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이미지가 섹션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 컨텐츠니까, 내용이니까 우리 여기 아무 값도 없는 상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div 안에 내비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div의 자식으로 있는 내비한테 아니다, div한테 여기를 보더를 줬어요. 여기는 그린으로 한번 줘볼게요. 자, 이게 지금 보더가 제대로 나온 건가요? 감쌀 컨텐츠가 없어서, 지금 요 안에 내비 안에 감쌀 컨텐츠가 없으니까 그냥 10픽셀 10픽셀로 나눠진 선만 나온 거죠. 실제로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혀보면 아무것도 안 칠해져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면 칠해지는 게 없어요. 왜?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에 뭐라도 생겨야 그 내용을 감쌀 만큼 높이가 생겨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저희 초반에 했던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이미지를 블럭으로 해놓고 너비를 블럭으로 해놓고 너비를 100%로 주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너비만큼 이미지가 최대로 늘어나고요. 너비가. 그리고 늘어난 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율대로 세로도 늘어나는 거예요. 높이도. 뭔가 어떤 영역에 이미지를 꽉 채워서 쓰고 싶다, 그럼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좀 줄여놓고, 줄여도 얘는 같이 줄죠. 왜냐면 부모 너비만큼 100%니까. 부모를 줄이면 이미지도 같이 줄어들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런 걸 하나 넣었어요.
얘는 div는 블럭이기 때문에 이미지 밑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지도 블럭이기 때문에 어차피 옆으로는 못 들어갔겠죠. 얘 여기 밑에 나왔는데 얘를 일단 배경을 좀 입혀놓고 지금 1, 2, 3, 4, 5의 영역은 여기에요. 여기 잘 보이게 이렇게 바꿀게요. 자, 여기입니다. 자, 얘는 오늘 배울 포지션이라는 애는요, 기본값으로 스태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포지션에 스태틱 이렇게 주면요, 변화가 없죠.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던 거라 그래요. 포지션의 종류에는 스태틱, 앱솔루트, 릴레이티브, 픽스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디스플레이에 인라인, 인라인 블럭, 블럭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논도 있었죠. 얘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스태틱은 기본값으로 존재를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이런 지금 이걸 배우기 전까지 사용했을 때 얘네들의 포지션은 다 스태틱이었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값. 자, 근데 얘를 제가 아까 네 가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앱솔루트로 바꾸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1, 2, 3, 4, 5가 부모인 이게 지금 이 빨간색 선이 부모잖아요. 부모. 섹션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잖아요. 섹션의 영역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게 좀 이따 더 얘기를 나오겠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지금 얘가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어떻게 됐죠? 너비가 최소화됐죠. 앱솔루트를 주면 너비가 최소화되고요, 부모를 무시해요. 이걸 가지고 저는 앞으로 이제 이거를 많이 쓸 건데 여러분들한테 유령화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게 왜 유령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앱솔루트를 주고 나면 요 안에서 쓸 수 있는 속성이, 여기 안에서 쓸 수 있는 속성이 네 가지가 또 생겨요.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네 가지가 생기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텀을 제가 0으로 줬어요. 얘 어디 갔어요? 바닥에 붙었죠.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탑을 0으로 줘볼게요. 얘 어디 갔어요? 꼭대기에 붙었죠. 얘는 이 화면 내에서, 여기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이 화면, 하얀색 화면, 이 화면 내에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요 네 꼭지점도 다 되고요, 여기도 다 되고요, 뭐 요런 데도 되고요, 가운데도 되고요, 다 돼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정해주는 만큼 얘는 갈 거예요. 자, 그리고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중에서 하나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를 같이 줄 수도 있어요. 탑 0인데 여기다가 레프트 0까지 한번 줘볼게요. 얘 어디 갔어요? 위랑 왼쪽으로 완전히 붙었죠. 자, 그러면 레프트를 라이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가 있죠. 여기 오른쪽 끝에, 그쵸? 그리고 탑을 바텀으로 바꾸면 여기가 있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자, 이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얘네는요, 여기에 쓰여지는 이 뭐 픽셀이나 퍼센트 이런 것만큼 그 위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유령화가 된 애가 지금 이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를 앱솔루트에서 유령화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이 div는 유령 상태거든요. 이 유령을 탑에서 얼만큼 떨어뜨려 놓겠다, 뭐 왼쪽에서 얼만큼 떨어뜨려 놓겠다, 이거를 지정을 해주는 게 얘예요. 지금 0이라는 건 0만큼 떨어뜨려 놓겠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다 붙는 거예요. 아래로 0, 아래 붙어 있을 거고요, 라이트로 0 하니까 오른쪽에 붙어버리는 거죠. 오른쪽 아래. 그리고 제가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했었죠. 얘를 뭐 한 100픽셀 주고요.
지금 벌써 변화가 보일 거예요. 여기를 한 500픽셀 줄게요. 이거 어디 왔어요? 여기 와있죠.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인 거고요. 100픽셀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0픽셀인 거예요.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근데 지금 이 유령화를 시킨 이 DIV의 부모한테, 얘한테 포지션에 릴레이티브, 아까 말씀드린 릴레이티브를 넣어주면요, 지금 어디 갔어요? 사라졌죠? 이게 왜 이러냐면, 얘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탑 0, 라이트 0 했더니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원래 탑 0, 라이트 0 줬을 때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부모한테, 섹션한테 릴레이티브 주니까 얘가 여기에 갇혔어요.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던 기준이 화면에서, 여기에서 화면에서 이 섹션이라고 하는 영역 안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릴레이티브를 유령의 집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유령한테 집을 줬더니 유령이 그 집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두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탑 0인데 얘를 레프트 0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왼쪽으로 붙겠죠. 이제 얘를 또 바텀으로 바꾸면 아래로 붙는 거고요. 가둬졌기 때문에 이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100픽셀, 500픽셀 줬을 때는 사라졌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얘 너비가 자체가 200밖에 안 돼요. 지금 섹션 너비가 200이거든요. 근데 오른쪽부터 500을 가래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가야 되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증발해 버립니다. 이건 어디, 화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예요. 얘가 200인데 내가 여기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500을 가 라고 했다고 나 500까지는 못 가, 200까지만 갈게 하고 여기 붙어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 픽셀이나 퍼센트를 이용해서 얘를 막 여기도 뭐 요즘 가둬놨으니까 뭐 이런 데도 다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얘는 픽셀보다는 퍼센트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여기 릴레이티브를 다시 지워보고, 그럼 얘가 이제 떠돌이가 되겠죠. 화면 밖에서 움직일 거예요. 여기서 탑을, 키보드가 조금 이상하네요. 50% 해주고 레프트를 50%라고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퍼센트로 쓰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얘를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바꾸면 이 안에서 50%만큼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가 50%가 떨어지면 뭔가 가운데 정렬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가운데는 여기에요, 여기. 얘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얘기는 뭐다? 여기 이 점, 얘가 움직이는 기준이 되는 그 이 포인트들, 퍼센트 혹은 픽셀, 이런 것들은 좌표, 기준 좌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50%만큼 떨어진 좌표, 왼쪽에서 50%만큼 떨어진 좌표에 얘가 꼭지점을 가지고 생겨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정렬이 안 된 거예요.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로 조금, 위로 조금 올려줘. 위는 필요가 없겠네요. 왼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수업 때 나올 겁니다. 그때 같이 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6시 5분부터 다시 여기서부터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